문제 5번 원천징수. 거기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죠. 그래서 급여 자료에서는 여기 수당 그 부분 잘 넣으시면 뭐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 입력.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김정산의 급여 지급일은 25일이고 5월의 급여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월정액.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수당 공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월정액 조심하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급은 역, 그 다음에 상여는 부, 그 다음에 직책도 부, 그 다음에 월차도 부. 다음에 식대 보시면 중식으로 제공하지 않으니까 역. 그 다음에 자가운전은 요거 조심하세요. 2000cc든 몇 cc든 상관없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1000cc만 넘으면 고민하거든요. 이거 불공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도 됐고,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연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열하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여기 정기에 찍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간근로도 정기. 그 다음에 육아수당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비과세의 육아수당에 F2 육아수당. 그 다음에 체력단련수당.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모르겠을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과세 하시고 체력단련수당 치시고 F2 체력 줬더니 없죠? 그러면 과세로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왔을 때는 임의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비과세 하고 출근수당. 그 다음에 F2 출근 쳤더니 없죠? 없으면 뭘로 바꾸라고요? 과세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덜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일단 비과세로 참고하시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요거 빼먹었구나. 여기 위에 공제 등록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 여기는 됐고 주차비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차비 그 다음에 F2 기타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몇 월이에요? 5월이에요. 그래서 5월 보시면 25일 김정사님 보시면은 어디 갔느뇨? 기본급 280, 식대 10, 자가운전 20, 야간 10, 요가 10, 체력 9, 출근 8, 국민연금
건강보험 24560 장기요료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12920 24560 주차비가 10 그 다음에 899 890 맞고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넣으실 때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밑에다가 비과세로 해서 넣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거 잘 놓치는데 근데 참고로 저 시험장 가면 안 놓쳐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 제가 빨리빨리 하는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지문을 좀 조금씩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잘 읽으시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기 부정기. 이게 안 나오면은 제일 좋은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여에는 무조건 정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종종 나오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요. 여기 통상임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통상임금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뭐 여루에서 통상임금으로 잡아라.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시고 연말정산 들어오세요. 그래서 연말정산 오시고 103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저기 보험료 보험료 보시면은 자동차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도 둘 다 돼요. 일반 보장성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5에 100에 25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200. 그래서 결론은 다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의료비. 의료비 조심하셔야 돼요. 의료비가 시험 때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어서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그거는 시험 봐야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보시면은 어머니 질병 치료 목적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부양가족 거기 1200만원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세요. 뭐냐면 소득이 크면 의료비만 가능해요. 왜냐면 소득 안 보는 게 유일하게 의료비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되시고 그 다음에 보약 안 되시고 그 다음에 라식 수술 됩니다. 보약은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건강증진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보약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의료비는 여기라 그랬습니다. 부양가족. 그래서 부양가족 가셔서 F2 어머니 김순자님. 그 다음에 국세청장 건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지장 없어요. 500. 그 다음에 F2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가 여기 김민아님 국세청장에 120.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실손보험이 있으면 꼭 실손보험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벌면 의료비만 가능한 거. 그리고 의료비는 이거는 이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요것도 좀 알고 계세요. 의료비는 3% 초과해야 돼요. 연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거는 실기에서는 안 나와요. 계산을 컴퓨터가 하니까 실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봉이 3천이야 그러면 병원비는 90만원 이상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25%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천만원 벌면은 750만원 이상은 카드로 쓰셔야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의료비하고 라식수술 넣었고요. 교육비 자녀 됩니다. 뭐 여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교육비 가셔서 취약전 아동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100. 그래서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어디 갔냐? 자녀 유치원 기부금.
기부금도 됩니다. 종교단체. 그래서 기부금도 되세요. 종교단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죠.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 가셔서 종교단체에다가 120. 그 다음에 신용카드. 유재호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 지출액 중 카드로 병원비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공제되는 거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신용카드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 세 가지는 이중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에다가 100,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일단은 얼마냐면은 1200에서 100 뺐으니까 1100. 그 다음에 배우자 신용카드 대중교통 50, 대중교통 30 있었죠? 그래서 대중교통 30에 신용카드는 400 얼마요? 70. 그래서 1570에 130. 그래서 이거 되게 불편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가 없냐면 이거 나오시면은 꼭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나누어서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죠. 신용카드.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1570. 1570이 아니고, 맞구나. 1570. 1570.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다가 100 얼마요? 30.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됩니다. 여기 부양가족에서 여기 어머님은 부예요. 왜 부예요? 뭐 많이 버셔서? 돈 많이 버셔서 부입니다. 그래서 부체크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돈 안 버니까 배우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진이는 20세 이하죠. 그래서 20세 이하 체크하면은 끝.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그래서 1분 후에 없으면은 저희 시간 남으면 푸는 거 있죠? 네, 그거 하러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딱 요번 주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꼭 더 보세요. 어차피 이번 주에 본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요번 주에 본 것 중에서 얼마나 나올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 다음에 저희 시간 남으면 푸는 거 있죠? 네, 그거 펴보세요. 여기까지 했구나. 시간 남으면 푸시는 거 저기 피시면 됩니다. 저기 8페이지. 우리 그때 저거까지 넣었어요. 부동산까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상태에서 할 거고요. 일단 8페이지 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8페이지 피시고 여기로 와주세요. 일단 세팅망 좀 같이 잡을게요. 원천징수에서 여기 누르세요. 사원 등록.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저기 300번 박경희 씨 치세요. 박경희. 세팅만 같이 잡을게요. 세팅만 같이 잡고, 그래서 박경희 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67030925360223 치시고,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이 2001년 5월 1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 가셔서 저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321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넣으신 분들은 여기 부양가족 명세 가셔서 저기 죄송한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배우자, 자일, 자이.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등록해 보세요. 4분 후에 같이 볼게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배우자 있죠. 배우자는 부예요. 왜 부냐면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11월 27일 이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두 가지 빼놓고 그게 뭐냐면 사망하고 장애 치유 있거든요. 요거는 장애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돌아가셨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 장애가 치유가 됐어 그러면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날 기준이에요. 12월 30일. 그럼 이혼했으면 12월 31일 날 배우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불우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적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혼 소송 중이다. 그때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송 중이지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냐 안 했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빼놓고는 다 12월 31일까지 같이 살고 있냐 아니면 12월 31일 전에 이혼했냐 안 했냐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장애 치유만 장애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혼이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자일은 장애인. 그 다음에 자투 그리고 요거는 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 자녀는 빼야 돼요. 왜 자녀는 빼야 되냐면 20살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자녀는 몇 살로 되어 있죠? 21살로 되어 있어요. 몇 살로 되어 있어요? 21살. 그래서 그거는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 자녀 아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0살까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자투는 18살이잖아요. 그러면 20세 이하의 자녀 요거까지 꼭 체크가 되어 계셔야 돼요. 왜냐면 자녀는 몇 살까지 된다 그랬어요? 7살부터 20살까지.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아래 보시면. 그런 거 잘 위치 같은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다음 거 보시면 동생은 부예요. 20살 넘어서. 그 다음에 삼촌은 입력을 못 합니다.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삼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형제자매는 입력 못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삼촌, 이모, 고모 막 나오거든요. 부모님의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일단 드리기는 할 겁니다. 어떤 거요? 예? 어떤 거 입력 안 했다고요? 삼촌 뭐야? 잠시만요. 부. 죄송합니다. 아빠 입력 안 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없는 아빠 될 뻔했네요. 아버님 몇 살이에요? 71세죠? 그래서 60세 이상. 끝. 네. 네.
네.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사망을 하면은 아니요, 사망까지는 여예요. 사망도 여러 네, 사망도 여예요. 사망까지는 돼요. 근데 이혼일 때는 적기는 하되 부과되나요? 원래는 안 적어도 되는데 시험 때에는 적혀 있어요. 네, 원래는 안 적어도 되죠. 왜냐면 이혼했으면 이제 남남이니까. 네. 또 이상하신 거? 요거 아까 전에 위에 총 급여액이 400만 원이고요. 네. 이게 총 급여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1년치. 네. 총급여액이라고 나오면 1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게 월로 나왔으면은 부과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근데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뭐 400이든 뭐든 상관없긴 하죠. 아니 저는 이게 기본 사항에 네. 전년도 총 급여 이런 데 적는 건지가 아니요, 전년도 총급여는 이거일 때만 생산직. 네. 근데 이거 왜 나오냐면 여기 잠깐 오세요. 요것도 꼭 알고 계세요. 이거 거의 없어요, 내용에. 여기 10번에 여로 눌러 보시겠어요, 여? 여기 오셔서 기본사항 오셔서 여 누르시면 여기 밑에 내용이 떠요. 야간근로수당은 전년도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월정액이 210. 요거에 맞으면 여기도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연습한 적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낼 거 같은데 안 내더라고요, 시험 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금액 본인 얼마 벌었다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일단 생산직일 때 요거 넣어줄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오셔서 원래 이진사 씨를 열어야 되는데 이진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몇 번 넣으시냐면 저기 1번 넣으세요. 1번. 그냥 김정산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김정산으로 해서 거기 배우자 동생까지 있죠? 네. 5시 4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요건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일단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불편하더라도 이거 불편하라고 이렇게 된 건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꼭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이진사님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양도소득 금액 1,000만 원. 그럼 돈 벌죠. 돈 벌면은 누구만 보라고요? 의료비만. 그래서 거기 신용카드하고 교회연금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보셔서 돈 버셔서. 그래서 병원 질병 치료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전무시 현금 영수증. 이름으로 나오면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지금 병원 질병 치료비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뭐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현금 영수증. 그래서 이런 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안 되고 교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중공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전무 본인 거에 현금 영수증에 대한 내용 없잖아요. 그래 위에서 현금 영수증까지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 잘하셨는데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 이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 질병 치료비는 이진사님 거를 냈지만 현금 영수증 받을 때에는 누구 걸로 받은 거예요? 이전무 거 본인 걸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도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면은요 진짜 잘 봐야 돼요. 왜냐면 틀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일단은 여기 부양가족 오셔서 지금은 본인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본인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국세청장에 5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연말정산 오셔서 여기 현금 영수증에다가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다가 얼마 넣어주세요? 5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김선전님 대학교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교육비는 그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부모님 직계 존속은 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은 X, 김선전님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X. 그 다음에 이전무씨 성형수술은 안 되는데 신용카드는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좋아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어디 갔냐,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다가 1200 넣고, 그 다음에 보험료 가서 얼마 나와요? 50 넣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해주셔야 될 게 하나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최공주님 저거 됩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렇게 나오시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거예요. 사랑의 열매라고 들어본 적 많죠? 맞죠? 이거 누가 홍보해 주죠? 국가에서 홍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법정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은 국회의원들 다 12월달 되면 여기에다가 사랑의 열매 다 꽂고 다니잖아요. 왜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라 국가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바보의 나눔이라는 단체도 있대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바보의 나눔이라는 단체도 법정기부금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기 어디? 고아원 후원하는 거는 법정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저기에요. 종교단체 외에요. 왜냐면 국가에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아원 나오면은 종교단체 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장남 영어학원 안 돼요. 왜 안 돼요? 학원은 누구만 가능?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근데 14살이니까 영어학원 X. 그 다음에 이차남 유치원 돼요. 그래서 여기 유치원 가셔서 얼마냐 보면은 이차남이 450 치시고, 그 다음에 이상무님 보시면 35살이죠. 보험료 안 돼요. 왜냐면 거기 피보험자가 이상무 씨잖아요. 근데 이상무 씨 몇 살 넘었어요? 20살 넘었죠? 그래서 안 됩니다. 보험료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공수님은 장애인이죠? 병원 진료비 돼요. 병원 진료비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부양가족 가서 여기 밑에다가 원래는 최공수님으로 넣어야 되는데 최공수님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잠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회계하고 세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회계는 솔직히 물량으로 승부하면 되는데 회계는 이것저것 많이 풀면은 늘어요, 확실히. 근데 세무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보다 세무가 합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무 같은 경우엔 무조건 많이 푼다 그래서 잘 되고 그건 아니에요. 저도 해본 결과. 그게 무조건 먹히진 않더라고요. 네? 네. 네, 이중공제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거는. 보험료로 내거나 이런 부분은 안 돼요. 왜냐면 이중공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중공제가 되냐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안 됐으면은 이쪽으로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저거 많이 나와요. 아까 나왔었던 학원비 같은 거.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보험료는 저기로 인정을 안 해줘요. 신용카드 공제에서. 네. 시험 볼 때까지 그냥 기억나면 그냥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거 내에서는 다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시험이 딱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닌지.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거기 이진선님 보시면 돈 벌면 의료비 빼놓고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돈 버시니까 카드하고 교회는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돈 벌면은 의료비만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의료비하고 신용카드하고 이중공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시면 저기 김선녀님 대학교 안 되는 이유가 부모님은 장애인 교육비 빼놓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무님 성형수술은 원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중공제가 가능하잖아요. 의료비는. 그래서 성형수술은 안 되지만 뭐는 돼요? 신용카드는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저기 보험료 공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법정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학원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되고 유치원 되고 이상무님 보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돼요? 나이 때문에. 그 다음에 최공수님은 장애인인데 병원 진료비는 나이하고 솔직히 상관없죠. 소득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세요. 요거 언니 참고하고요. 네. 최공순 경우는 6번에 동생 두고 형제 동생으로 왜 들어가요? 그렇죠. 형제 동생.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동생이든 내 동생이든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부양가족 넣으실 때 여기에서 연말관계 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내 부모님이냐 배우자의 부모님이냐가 있고 형제자매는 내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6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5번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거 되게 특이 케이스인데 조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5번이에요. 네, 일반적인 자녀는 다 4번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손주 키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삼촌이나 이모는 아예 삼촌이나 이모는 기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큰 엄마, 작은 엄마 다 안 돼요. 네, 왜냐면 번호가 없어서.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현금 예?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현금 결제 그러면 현금으로만 낸 거고 꼭 현금 영수증. 예, 그게 문구가 떠야 돼요.